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은행의 앱, 기업의 기밀 문서, 심지어 국가의 핵심 인프라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로그인 한 번이 해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킹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해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IDQ 엄상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쯤 인증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에 지문을 대고 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때로는 얼굴도 갖다 대고 그래야지만 로그인되는 세상. 우리는 지금 마치 철통 보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무력화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기업과 대학, 유력한 연구소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차세대 기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완성되면 우리가 신뢰했던 RSA, ECC 이런 기존 암호 기술들은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은행의 앱, 또 기업의 기밀 문서, 심지어 국가의 핵심 인프라까지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문자 한 줄, 로그인 한 번이 해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양자 시대의 보안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저는 그 해답으로 양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인터넷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의 구조, 정보 자체가 복제될 수 없는 세계,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 ID 퀀티크, IDQ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의 보안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양자 인터넷은 과학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의 시작은 보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해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검은 후드티,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컴퓨터 화면을 막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해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섭습니다. 해킹은 이제 단순한 영화 속의 이야기나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 실시간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워너크라이 사례입니다. 몇 년 전에 단 3일 만에 이 악성 코드 때문에 전 세계에 150여 개국,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죠. 그리고 20만 개 이상의 컴퓨터가 마비됐습니다. 병원이 수술이 멈추고 은행 업무가 정지되고 언론사들의 서버도 멈췄습니다. 근데 원인은 놀랍게도 미국의 국가안보국이라는 NSA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화이트 해킹 툴이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그래서 복제되면서 악성 코드가 확산됐습니다. 무너진 것은 단 하나, 정말 우리가 믿고 있던 바로 그 암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이런 해킹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안의 기반은 RSA라는 암호인데요. 1977년,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도 전에 그 RSA는 사람 이름이에요. 만드신 분의 리베스트, 샤미르, 에들먼이라는 이 수학자 세 분이 만든 공개 키 기반의 기술입니다. 이 암호는 사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개의 큰 수를 곱하면 아주 큰 수가 되잖아요. 이걸 다시 소인수분해로 나누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계산적인 파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로 이 암호를 푸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쇼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수억 배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기술이 사실상 무력화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라든지 기업의 핵심적인 기술, 문서, 또 국가의 군사기밀까지도
다 열람 가능한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지금도 우리의 데이터를 먼저 몰래 훔쳐서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나타나게 되면 해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Harvest now, decrypt later. 먼저 저장했다가 나중에 해독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사진, 자녀의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암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이 다른 암호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양자암호 통신 QKD입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또다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전 세계의 이메일, 통화를 다 감청하고 있고 심지어 암호화된 메신저까지도 다 감청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내부 고발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간 믿고 쓰고 있던 암호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 걸까? 그래서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학적인 알고리즘에만 의존할 수 없겠다. 이제는 자연의 법칙, 양자 물리학에 기반한 새로운 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여러 국가 주도의 양자암호 통신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QKD는 누군가 정보 전달 중간에 도청을 시도하게 되면 그 순간 양자 상태가 깨지며 즉시 탐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감청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 보안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반이자 전략입니다. 기존 암호의 보안이 아니라 보안의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양자 인터넷 시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갤럭시 퀀텀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이 스마트폰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함께 만든 세계 최초의 양자 보안 스마트폰입니다. 핵심은 QRNC, 즉 양자 난수 생성기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과 결합해서 이 작은 칩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작죠. 작은 것은 모바일용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것은 IoT용입니다. 이 난수는 암호의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은 컴퓨터의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패턴이 존재하죠. 요즘 AI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QRNG, 양자의 불확정성 원리로 완전 무작위, 예측 불가능한 숫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즉, 해커조차도 뚫을 수 없고 또 수학적으로도 접근하지 못하는 부결성의 난수를 만들어 암호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우리 가족의 금융 데이터, 생체 정보 매 순간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퀀텀폰 사용자들은 바로 지금도 양자 보안의 보호막 안에 있는 셈입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망을 위한 QKD, 즉 양자 키 분배 장비에도 필수로 들어갑니다. 저희 IDQ는 SK 브로드밴드 또 SK텔레콤과 함께 대한민국의 2,000km 이상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서울부터 광주까지, 또 국가융합망, 또 시청, 의료기관, 은행에 이미 사용 중입니다. 통신사는 5G 고객 데이터를, 병원은 환자의 의료, 바이오 정보를, 은행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양자 보안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양자 보안은 먼 미래 얘기가 말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사용 중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양자 보안은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IDQ,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양자 기술은 지금 전 세계가 국가 간 기술 주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되는 순간 기존의 암호 시스템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정부기관 전체에 양자 내성 암호 도입을 명령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0km 이상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양자 통신망과 양자 위성 통신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일본도 역시 양자 보안 관련 투자를 해마다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국가 안보와 정보 주권이 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 기업 IDQ는 전 세계 선도 기업으로 양자 키 분배 기술 분야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유럽 연합 주도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양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로 QCI, 또 중동, 아시아, 미국까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이미 적용되어 가장 신뢰받는 기술 기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술의 상용화에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IDQ는 SK텔레콤의 전략적인 투자로 한국에 진출해서 세계 최초로 국가정보원의 QKD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기관에서 양자보안을 실제 적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라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는 국가 주도형 양자암호 통신 테스트베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양자보안 기술 상용화가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양자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양자보안 국가 인증을 눈여겨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양자기술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단지 포부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보안 기술 벌써 이렇게 많이 발전했네. 그럼 이제 뭐 문제 없겠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없죠. 이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양자 인터넷이 지금도 여전히 연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기술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큐비트라는 양자의 정보 처리 단계가 아직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온도라든지 또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환경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아서 정보가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정교하게 관리해야만 이로 인해서 대규모 상용화에는 아직 한계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 얽힘 상태로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 만약에 중간에 신호가 끊기면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 상태를 저장하는 양자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또 기존 인터넷처럼 신호 증폭기가 아니라 양자 중계기, 그래서 퀀텀 리피터라는 그런 제품 기술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실험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보안 기술을 전 세계가 통일해서 사용하려면 이 글로벌 기술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각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제 협력과 법적 또 제도적인 그런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산업, 또 인프라, 요즘 또 외교, 또 교육이 함께 풀어야 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도전입니다. 결국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우리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술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준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 양자보안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자보안, 양자인터넷 들어보시면 너무 과학적이고 또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은 처음에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되었죠. 양자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곧 우리가 숨쉬듯 사용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속도보다는 신뢰, 연결보다는 보호, 그리고 기술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양자보안이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IDQ입니다. IDQ와 같은 기업은 단순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세상, 누군가의 중요한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정보는 어떤 미래에 안전하기를 바라시나요?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양자 인터넷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우리가 묻기도 전에 한 발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늦기 전에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양자의 시대, 이제는 물리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